예, 한양대학교 박진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ALD 뭐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얘기의 맥락 중에 이제 산화물 반도체 옥사이드 증착 기술이 디스플레이에 주로 많이 쓰였는데 이제 반도체에도 좀 쓰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살짝 그냥 넘어갔는데 네. 어떤 분야인지 어떤 부분인지 도대체 왜 그걸 쓰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네. 일단은 옥사이드 산화물 반도체 이 뭡니까? 산화물 반도체 지난번에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또 같아요. 이 영상을 새로 보시는 분들을 그렇죠. 위해서 네. 지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반도체 하면 실리콘이라고 네.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산화물 반도체는 말 그대로 산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물. 금속과 산소가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산화물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주 새로운 거는 아니고 네. 과거에 우리가 센서 같은 데에서 네. 인듐 옥사이드나 틴 옥사이드 같은 물질은 가스가 이렇게 달라붙으면 네. 전기 전도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전자를 표면에서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음주 테스트할 때 네. 불어세요 막 그런 때 붙으면 전기 전도 바뀌어서 그런 센서 소재로는 많이 알려져 있었었는데 네. 그게 인듐 옥사이드, 네. 갈륨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를 이렇게 세 개를 잘 섞어 보니까 이제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 이제 대표적으로 이그조라고 이그조. 예, 네. 많이 듣고 있는 게 그건데 네. 그렇게 섞여다 보니까 얘네들이 도체가 아니고 반도체 특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산화물 반도체 이제 대표적인 머티리얼 이그조라고 하는 머티리얼의 원소와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디스플레이 적용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래 디스플레이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LCD 이후에 OLED. 네. 이제 OLED는 LCD랑 다르게 전류를 흘려줘야지 OLED 다이오드가 불이 켜지는데 그렇죠. 전류를 많이 흘려줄수록 빛이 밝게 나겠죠. 네. 근데 아몰포스 실리콘을 가지고 할 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게 대단히 미미했습니다. 이동도를 얘기한다고 하면 뭐 속도가 0.5. 늦다? 예, 네. 전류의 양도 같은 트랜지스터에서 아몰퍼스 실리콘. 아몰포스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네. 그런데 그거를 결정화를 해서 저온에서 레이저로 결정화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로우 템퍼레처 폴리실리콘 (LTPS라고) 하는 걸로 ELA로. 그렇죠. 네. ELA로 해서 이제 OLED 패널을 만들고 불을 켰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대면적으로 지금 뭐 8.6세대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얘기도 나왔던 것도 중국에서도 지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중국에서도 이제 지금 ELA로 갈지 옥사이드로 갈지 이제 하고 있지만 삼성은 작년에 이제 옥사이드로 네. 다 하는 걸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네. 그 부분들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대면적으로 만드는데 아직 레이저로 결정화하는 장비가 8세대급이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빔도 그렇고. 그리고 근데 뭐 굳이 폴리실리콘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 폴리실리콘까지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되겠던 배경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랑도 관련되어 있는데 산화물 반도체가 네. 이 트랜지스터로 만들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ON을 시켜주고 오프를 시켜주면서 스위칭을 해주는데 네. 오프를 시켜줬었을 때 얘가 보통 이제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누설 전류 아무리 이제 오프를 시켜줘도 그게 한 10 펨토암페어 10에 마이너스 한 14승 암페어 정도의 리키지 레벨이 있어요. 네. 밴드갭이 한 1.1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되거든요, 실리콘이. 네. 그래서 근데 산화물 반도체는 아까 옥사이드라고 했잖아요. 얘는 밴드갭이 3 일렉트론 볼트 이상이 돼요, 옥사이드라서. 네. 그러다 보니까 오프를 시키게 되면 네. 기본적으로 오프 커런트가 실리콘보다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거의 없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현존하는 측정 장비로 사실 측정이 안 됩니다. 오프했을 때 전류 누설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네. 측정 자체가 안 된다. 너무 그러니까 작아서.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소자를 만들면 물론 오프는 잡히긴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측정 장비의 리미트고 네. 사실은 그거를 더 측정하기 위해서 고도화된 장비나 아니면 소자를 매우 크게 만들어 가지고 해보면 저희 실험실에서도 논문은 뭐 10에 마이너스 23승 4승 얘기하는데 저희가 17승 그러니까 크게 트랜지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17승 18승 온도까지 오르면서 외삽했었을 때 그 정도까지 측정해 본 적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잡혀요. 그럼 그러니까 안 새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디스플레이 쪽에서 저희가 구동을 할 때 산화물 반도체가 대세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작년에 이제 그 옥사이드로 만드는 거를 투자한 것도 이제 애플도 그렇지만 그게 이제 대세 대면적 IT용으로
가는 거였죠. 일단 뭐 이동도에 대한 건 좀 논의를 하고 오프 커런트가 없다. 그러니까 껐을 때 전류의 누설이 없다. 거의 없다고 있겠지만 보는 게, 뭐 거의 없다고 우리가 보는 게 하여튼 맞죠. 측정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요 장점 하나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이 기술을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이 맞습니까? 당연히 양산은 아직은 아니지만 그건 뭐 알 수가 연구 없죠. 개발은 확실히 매우 활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메모리 뭐 혹은 로직 뭐 어떤 분야에 처음에 이거를 관심 있게 쓰려고 했던 반도체 쪽에서 처음에 관심 있게 쓰려고 했던 거는 3D 낸드였었어요. 3D 낸드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 3D 낸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카로니 형태로 돼 있어서 폴리실리콘을 증착해가지고 채널을 쓰고 있는데 네. 그 폴리실리콘 채널을 어쨌든지 간에 적층을 뭐 200단 얘기하고 있고 300단 얘기하는데 트랜지스터가 쌓여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점점 길어지게 되면 음. 폴리실리콘의 저항을 음. 생각하면 네. 전류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네. 트랜지스터 하나에. 네. 그래서 이제 이동도가 높은데 네. 뭐 얘네들을 아주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에서 데포지션을 할 수 있는 채널. 그 이제 ALD로 탭을 할 수 있는 채널. 네. 근데 이동도는 좋은. 네. 증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산화활 반도체가 보고되면서 ALD로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논문들이 많이 나오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채널 물질에 탭을 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는데 채널 물질에 증착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물질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왜냐면 구조가 복잡해지니까 네. 그거를 갖고 먼저 써봤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에 썼는데 이동도가 높은 건 맞는데 문제를 발견했어요. 어떤 지금 산화물 반도체는 N타입 특성만 갖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처럼 도핑한다고 P타입이 나온다거나 네. 이러지 않습니다. N타입과 P타입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채널에 주로 흐르는 전류가 이제 우리가 이제 메이저 캐리어가 일렉트론을 N 채널, 네. 홀을 P 채널이라고 하는데 네.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N 채널, P 채널 즉 일렉트론과 홀이 양들이 있어서 전자와 전공에 전자와 전공이 있으니까 네. 당연히 채널을 흐를 때는 일렉트론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레이징이라고 우리가 랜드 이제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워야 되는. 네. 네, 지워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차지 트랩 되어져 있던 ONO 그 구조 안에 있던 거를 빼내거나 없애야 되는데 네. 그건 홀을 써야 되거든요. 네. 실리콘은 문제가 없었어요. 아, 네. 옥사이드는 옥사이드는 홀이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워요? 그러니까 못 지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회에서 평가는 했지만 네. 지울 수가 없으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안 된다. 네. 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산화활 반도체가 메모리 쪽에서 제일 처음 관심 받았던 거는 사실은 3D 낸드였었는데 랜드 쪽이었는데 안 되는 걸로 아. 결정이 나고 그러니까 얘가 누설 전류도 없고 다 좋은데 그리고 증착을 해서 깊이 있게 할 수도 깊이 있고 있게 파는 것도 괜찮은데 대파할 수 있는데 근데- 이동도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제 전공이 거의 없어서 지울 수가 없다.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 낸드는 이번에 이제 그 지난달 5월 달에 그 이제 코엑스에서 인터내셔널 메모리 워크샵이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14년 만에 한 이제 메모리 이제 D램, 낸드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글로벌 업체도 참여해서 발표들을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 산화활 반도체가 그렇게 안 돼서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번에 발표들을 보게 되면 논문이 많이 나왔습니까? 많이 나왔고 아, 의미 그래요?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아까 메모리의 산화활 반도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조금 얘기하면서 네. 트렌드나 문제점 여전히 어떤 영역에 적용이 될 수도 있고 그 영역에 적용되려면 어떠한 이제 난제가 있다 네.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기사도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관심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키노트에 삼성전자에서 이제 그 D램의 서브 10나노 노드 테크놀로지를 하는데 키 테크놀로지가 뭐냐라는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제목에 그 혁신적인 이노베이티브 IGGO 채널 베이스 D램 셀이라는 제목을 넣었어요. 이구조 기반의 이구조 기반의 D램의 D램 셀. 그러니까 이제 제목에 넣었으니까 이거 하겠다라는 이거로 이제 뭘 만들었는데 그걸 기조 연설을 했어요. 그 제목으로. 네. 그렇군요. 네, 두 번째로. 네. 그래서 이제 초청받아서 하셨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많이 요즘에 듣고 있는 D램의 무슨 수직 채널, 네. 그다음에 3D D램 네.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네. 여러 키 테크놀로지들이 있지만 데포지션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 레이어가 필요하다. 그 중에 이제 후보로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이구조. 이구조다. 이구조 디스플레이에 채널이다. 쓰던 그거다.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디스플레이랑 다른 점은 여기에 이번 발표에 이제 또 그 삼성이 참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PVD를 이그조로 한 거를 디스플레이에서 많이 쓰고 있잖아요. 양산에서. 네. 그거하고 ALD를 한 거를 비교를 아 삼성이. 네, 삼성에서 이제 그리고 실제로 서브 10 나노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단면 구조로 실제 셀 만든 거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이제 그러한 형태들로 해서 수직 채널 넣고 수직 채널 구조에 따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그조를 두 개의 다른 공정 방법으로 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어떤 물질들을 쓰느냐 절연체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발표를 해줘서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은 지금 PVD로 했냐, ALD로 했냐, 뭘로 한 겁니까? 지금 이제 논문상에는 두 개를 다 비교해 줬는데 본인들 다 해본 거예요? 그렇죠. 두 개를 다? 저는 그렇게 보이죠. 결과가 나왔으니까. 네, 특장점은 뭐가 있습니까? PVD로 했을 때와 ALD로 이제 논문상에서 발표해서 나온 거는 이제 PVD가 조금 이동도가 높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수직 채널로 만들다 보니까 오프 커런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VD보다 ALD가 더 잘 덮고 좋았다라고 하는 전류누설이 ALD 훨씬 더 적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택 커버리지의 이슈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었지 않았나. 하지만 어쨌든 시간에 지금 보면 오프 커런트 부분이라든지 대비 하이 에스펙트 레이쇼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준 것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연구하는 D램 셀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구조 자체도 그런 원래 우리가 뭐 수직 채널 많이 듣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직 채널이라는 게 이제 같은 평면에서 소스 드레인을 위에서 게이트를 만든 게 아니라 채널 자체를 지금 이제 실리콘을 핀처럼 올려서 이제 3D 구조 만드는 것처럼 네. 얘를 채널을 데프션 한다는 거거든요. 네. D램에서. 네. 그러니까 즉 2D로 서브 10 나노 넣어가지고 했을 때 EUV 써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그럼 결국에는 3D 구조로 채널도 올리고 그 3D D램이라고 했던 이제 캡까지도 어떤 식으로든지 하겠다. 그 옆으로 평면으로 하던 걸 지금 위로 세워서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서 이제 그렇게 면적을 되면 줄이겠다. 이제 디멘전상 우리가 이제 4F 스퀘어라는 얘기도 요즘 나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4F 스퀘어 나면서 3D 채널로 돼서 이렇게 그 옆으로 말씀하셨던 많이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런 거 되게 되면 이제 10나노라고 하는 노드 자체도 이제 정의가 좀 달라지겠죠. 아무래도 네. 이제 그때는 적층이 되니까. 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이그조를 써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할 때. IMW라는 데서 그 또 패널 디스커션이 또 제목이 재밌었어요. 패널 디스커션에 삼성, 하이닉스, 키옥시아, 아이맥, 어플라이드 모티리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왜 우리 학회에서 근데 이제 제목이 뭐였냐면 어드밴스드 채널 머티리얼 for memory application. 지금 이거랑 이제 맞닿는 거죠. 네. 거기에서 당연히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실리콘 저모늄이라고 해서 실리콘 에피텍시 성장해가지고 네. 예, 실리콘 에피를 여러 층을 지금 쌓아 올리는 거. 근데 이번에 종합해 보면 5층까지는 쌓아서 소자 만들어서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소자를. 그건 누가 얘기한 겁니까? 그 이제 국내 업체가 얘기한 거죠. 그렇군요. 국내 이제 거기 칩 메이커가 얘기한 거죠. 5층 쌓으면 됩니다. 그 얘기가 그 패널 디스커션 예, 할 때 패널 나온. 디스커션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뭐 키옥시아들이 있는데 삼성 하이닉스는 당연히 이제 D램 쪽을 얘기하고 키옥시아는 낸드를 얘기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실리콘 베이스로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리콘 전문점 가지고 나중에 실리콘 에피 성장하는 것 같고 5층까지는 됐다. 반대로 얘기하면 5층 넘어서 10층, 20층, 30층 가고 싶으면 안 된다는 말은 못 하겠죠. 그러니까 몇 층 해야 되는데요? 네? 제대로 하려면 몇 층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이제 지금은 디멘전을 계속 우리가 높여주는 게 중요하니까 네. 많으면 많을수록 많을 좋지. 수 있고. 지금 뭐 낸드 경쟁처럼 결국 2D가 3D로 가면서 낸드 모양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5개 층 정도 쌓아봤다. 그 그거는 정도. 예,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듣기로는 그걸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하부에 있는 실리콘들이 열적인 서멀 버짓을 계속 받을 테니까. 네. 이제 그래서 사실 낸드처럼 채널을 아예 이렇게 깊이 쌓고 트랜지스터 만들면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이 있는 거죠. 아 이게 밑에 이게 열을 처리를 막 계속하면 밑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부서질 수 있으니까 계속 이제 소자들이 아마 산포가 생기지 않을까. 올라가다 생각해요. 보면 그렇죠. 그런 게 좀 그 어려울 수 에피로 있다. 성장하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채널 머티리얼즈
그 말고도 이 구조 얘기도 나왔습니까? 그 패널 디스커션에서. 네, 그게 네. 이제 제가 패널 디스커션에서 당연히 이제 이그조 부분들이 설명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냐면 후보들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낸드는 아까 말했던 실리콘 저머늄에 대한 부분들. 아마 이제 이게 차세대에 쓰이긴 하겠죠. 근데 차세대 아마 지금 서브 10나노 이하라는 거는 당장의 뭐 테크놀로지 노드 1, 2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이후 단을 봤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나왔었을 때 그 발표 자료 중에 되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 요즘에 챗GPT가 유행이니까 AI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 야, 메모리 테크놀로지 앞으로 더 성장하려고 하는데 향상시킬 방법이 없는데 AI가 한번 네가 제안해봐. 질문을.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 이제 그거를 물어봤던 거 답변을 이렇게 네. 그 발표 장표로 올렸는데 챗GPT 답변이 뭐냐면 네. 뭐 당연히 에너지, 스케일러비티, 퍼포먼스, 뭐 데이터, 뭐 이노베이션, 뭐 이런 얘기들을 주저리 하더니 결국에는 AI도 퓨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데이터가 부족한 거죠. 뭐 있는 데이터 학습해서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두 가지 관점인데 방금 얘기했던 D램은 실리콘 저머늄 부분 갖고 일단 가는데 그럼 다음은 예를 들어서 키옥시아도 지금 보면 실리콘, 폴리실리콘을 결정화를 더 세게 하면 단결철처럼 만들면 이동도 높아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에서 연구하다가 이제 안 쓰게 된 그 MILC, 네. 메탈 인듀스드 레어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저온에서 결정화를 시켜주는데 니켈 같은 것들을 시드를 뿌리면 디스플레이에서 옛날에 레이저 안 쓰고 결정화 시키려고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지금 써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MILC를 잘 니켈 조금 넣고 거의 에피처럼 실리콘을 성장시킬 수 있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니? 라고 이제 3D도 그렇고 이동도를 더 높이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높아졌었을 때 거기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D램 같은 경우에는 뭐 포입 스퀘어든 3D D램이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의 구조들을 바꿔갈 때 결국에는 데포지션을 하면서 이동도도 높고 우리가 구조에 3D 구조에 알맞는 방법은 산화물 반도체가 후보고 기존에는 데포지션을 안 했습니까? 기존에 네. 그 알고 계시는 데포지션의 채널은 이제 폴리실리콘 네. CVD 방법으로 했었었죠. CVD로 했고. 네. 네. CVD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스펙트 레이쇼가 깊거나 구조가 복잡해지는 3D 구조라고 하면 3나노, 5나노를 균일하게 채널을 데포지션을 잘 하기가 어렵다. 어렵고 온도가 또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장점이 셀 위에 셀을 계속 올려야 되고 네. 또 페리 같은 트랜지스터 위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뭐 우리 COP라고 해서 이제 위에다가 셀을 또 페리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지금 저기 면적을 줄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셀 트랜지스터는 단결적 실리콘을 쓰지만 네. 얘네가 고온에서는 견디기 어려우니까 낮은 온도에서 데포지션 할 수 있는 좋은 채널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런 재료와 공정 그렇죠. 방법을 찾는데 그런 이제 공정 방법 중에는 ALD가 그래도 가장 ALD 가 합리적인 거고. 합리적. 몇 도에서 해요? ALD는? 산화물 반도체를 네. 지금 현재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300도 근처, 200에서 300도 근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밑에 만들어뒀던 구조물들이 뭐 그렇죠. 열에 문제가 의해서 없어. 예, 문제 그 없어요. 정도면 아무 문제가 그거가 아니라 ALD 아니라 아까 그 CVD 뭐 이런 그거는 이제 550도, 600도 이렇게. 그 정도 문제가 생겨요. 현재까지는 이제 업계 이제 관리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관리죠. 네. 문제를 없을 수는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낮은 온도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ALD는 한 300도 정도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산화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속에 열 처리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디스플레이 관점에서는 사실은 450도 이상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오프 커런트가 없다라는 장점보다 지금 말씀하신 공정 환경 때문에 얘를 지금 두 하는 가지가 게 다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면서 그 아까 얘기 드렸던 삼성에서 발표했던 것 중에 네. 그 이그조 ALD에 대한 발표도 있지만 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드렸냐면 캐패시터 안 쓰고 네. D램 셀을 만드는 이제 2T 뭐 제로 C라고 했던 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번에 발표에서도 그 만들어졌던 거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발표에서도 커패시터가 없이 어떻게 그러면 캐패시티가 없다기보다는 트랜지스터 두 개를 네. 이제 연결을 하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셀렉터 부분에서 이제 쓰는 부분하고 이제 네. 또 하나 데이터를 읽어야 되는 부분들에 이제 이 두 개 사이에다가 네. 데이터를 연결해주면 노드가 있어요. 스토리지 노드라는 게 원래 캐패시터가 있었는데 네. 거기가 두 개가 배선이라든지 구조상으로
당연히 캐패시터스가 작지만 생기거든요. 그렇죠. 구조상으로 예, 보면. 예, 예. 거기가 이제 스토리지 노드, 즉 캐패시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크게 하지 않더라도 그 안에 거기에- 있는 네, 것 같고. 그걸 갖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용량은 작은데 얘네들이 안 세면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전이가 포텐셜. 안 세면 되는데 고기를 그러면 지금 산화물 반도체로 발라서 그렇죠. 오프커런트가 없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 커패시터가 없어지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기술적 그 난제들이 해결이 될 수 그렇게 있다. 되는 게 자극적인 한데 반대로 얘기해보면 또 이제 트랜지스터를 네. 하나 쓰고 캐패시터를 썼을 때 이제 줄여는 디멘전이랑 네. 또 트랜지스터 두 개 쓰면 또 아, 구조가 이제 라인이 더 생기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지금 당연하게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는 거죠. 1T, 1C가 나올 것이냐, 2T, 0C가 나올 것이냐에 대한 것들은 또 막 여러 가지 또 설계를 지금 이제 해보면 현재 지금 이제 3D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와 논란들 이런 들이 있는 거죠. 산업 반도체가 그렇게 이제 쓸 수 있군요. 그렇죠. 메모리에. 로직에도 또 있습니까? 잠깐만. 그 메모리의 DRAM 쪽은 그 정도입니까? 또 있습니까? 혹시 어떤 구성 요소? 디램은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은 낸드든 디램이든 사실 산화울 반도체가 아까 말씀드렸처럼 다 뎁도 되고 그렇긴 하는데 아까 패널 토론 얘기했던 데서 네. 문제점도 당연히 있죠.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습니까? 문제점을 얘기한 거는 저기 반도체에서는 이제 온커런트가 높은 게 좋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온커런트를 하기 위한 문턱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레시홀드 볼티지. 문턱 전압을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얘기하면 요 정도 문턱은 요렇게 넘어가야 이렇게 전압- 보시면 돼요. 네. 트랜지스터라는 거를 수도꼭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근데 수도꼭지를 저희가 이렇게 템박싱 말고 네. 저희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라고 하면 네. 꽉 잠궈 놓으면 흐르지 않죠. 그러면 저희가 그게 오프 상태. 오케이. 예. 물이 이제 음. 그리고 수도꼭지는 트랜지스터. 네. 그다음에 수도꼭지에서 누가 물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네. 물은 전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그럼 수도꼭지를 제가 돌릴 때는 어떤 에너지, 힘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전압, 게이트의 전압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그거를 조금씩 하게 되면 아마 물방울 해보시면 똑똑똑 떨어지는 걸 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더 열면 줄줄 조금씩 흐르고 더 열면 이제 콸콸콸 하는데 아주 많이 연다고 해서 물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수압에 대해서. 네. 그게 트랜지스터 구동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 수도꼭지를 돌렸었을 때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시작하는 그게 문턱 전압. 그게 문턱 전압입니다. 그렇군요. 쉽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네, 그게 오케이. 저희가 네. 이제 전압 입장에서 보면 네. 전압을 안 가해주면 네. 그럼 0볼트잖아요. 네. 그라운드 0볼트. 네. 그러면 물이 안 흘러야지 좋잖아요. 저희가 에너지를 안 주더라도. 당연히 안 흘러야죠. 네. 네. 그러니까 실리콘은 그렇게 문턱 전압을 네. 약간의 이제 제로 대비해서 전압을 조금 더 가해줘야지 열리는 형태로 음.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었는데 네. 뭐 이제 보통 디플리션 모드, 인핸스먼트 모드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근데 산화울 반도체는 이게 이제 0볼트인데 아까 온커런트를 높이려다 보니까 문턱 전압이 네. 0볼트인데도 물이 좀씩 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담그려고 하면 더 세게 전압을 네거티브 얘는 이제 N타입 전화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가해줘야 되는 그 에너지를 더 가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실리콘 대비하는 소자라든지 회로 대비해서 손해가 되는 거죠. 전압을 더 가해줘 이제 게이트 전압을 더 가해줘야 되니까. 그렇군요. 예. 잠궈 놓으려면 게이트 네, 전압부터. 잠궈 놓으려고 하면. 그래서 그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리콘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0볼트일 때 안 흐르고 전압을 이제 우리가 물을 흘리고 싶을 때 열어줬을 때 열면 이제 흘러가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유지하는 그 문턱 전압 조절 기술. 그게 또 필요한 네, 그게 필요한 거고 이제 그러면서 온커런트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인 게 온커런트를 높이다 보면 네. 문턱 전압이 자꾸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0볼트인데도 전류가 더 많이 흘러가는 형태가 되어지는. 그게 산화울 반도체가 사실은 디스플레이에서도 알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논문이나 발표에서 됐지만 이제 뭐 두께를 좀 얇게 가져가면 그런 현상이 좀 줍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아니 그게 제가 사실은 이해 잘 안 되는데 네네. 그러면 닫아놨을 때 전압을 더 높은 전압을 걸어놔야 닫힌다는 얘기. 이제 반대 전압을 가해줘야 돼요. 반대 전압을 예. 가야 되는데 열면은 콸콸 안 쏟아진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회로라는 걸 만들었을 때 또는 예. 이제 셀을 썼을 때 게이트의 전압을 안 가해주면 얘가 닫혀 있으면 네.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 노드가 멈춰져 있겠죠. 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만 전압을 가해줘서 열면 흘러가겠죠. 네. 근데 내가 얘를 전압을 안 가했는데도 네. 흘러요.
아, 그럼 산업으로? 얘를 잠그기 위해서 또 전압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러면 원래 취지였던 전압을 잘 안 쓰고 네. 했는데 얘는 계속 가해지게 되고 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회로라던가 구동하는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글라우민 실리콘에서 썼던 거 대비해 가지고는 도끼 객견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장점이 별로 없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온커런트 레벨이 아까 원래 많이 흘러야 되는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다르시 온커런트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지 않아도 실리콘보다는 낮았는데 얘는 좀 단점이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온커런트하고 문턱 전압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연구 중요한 주제 중에 또 하나로 보고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닫아 놓으려고 하면 반대 전압을 계속 걸어 놔야 되니까 그거 손해고 온 커런트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많이 열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아 많이 돌려놨으니까 또 여기 이제 절개에서 또 전압을 또 0볼트 지나서 또 가해줘야 되겠죠. 더 가야 되니까 가해줘야 되겠죠. 네,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구동의 전압의 범위가 있는데 구동 전압 범위가 작은 게 우리한테는 전체 파워 컨섬션 입장에서는 좋은데 산화반도체는 그게 넓군요. 그게 이제 좀 벌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줄여야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디램의 어떤 저전력 소자 뭐 슬롭을 세우고 했던 거였던 거죠. 패널 디스커션에서 그런 그거 뭐 더 잠궈야 되잖아. 주산 모사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게 이제 모두 다 일치했던 부분들은 미래의 채널로 예전에는 2D 머티리얼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몰리다이 설패드. 그 여전히 이제 후보이긴 하지만 이게 한 10년 동안 그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산화열 반도체도 중요한 후보다 나온 것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발표 장표에서 이제 본 거지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거기 있었었거든요. 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그러니까 그 재미난 게 우리 세 개 다 장비하고 있어. 실리콘 저머늄 장비도 하고 있고 네. 2D 머티리얼 장비도 하고 있는데 산화물 반도체 장비도 뭐 우리 하고 있어. 라고 해서 장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산화물 반도체 ALD라고 하는 장비 자체가 반도체 쪽에서도 사실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미가 있다는 부분이 뭐냐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돈이 될 것 같은 순간이 오지 않으면 장비 개발을 안 하거든요. 왜냐면 뒤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만 이제 ALD가 쟤네들이 1등 기업은 아니었었으니까 ASM이 1등 기업 마켓 시어상으로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네덜란드 그 ASM 인터내셔널 그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렇군요. 그 이제 로직 쪽 여쭤보기 전에 한 가지 삼성이 그 정도로 제목에 딱 대놓고 그렇게 기조연설을 하고 하는 거는 옛날에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안 될 것 같은 기술 뭐 밖에다가 이제 얘기해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해서 뭔가 이 청중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뭐 이런 스킬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네. 뭐 그 왕왕 있었던 것으로 맞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들었는데 네네. 정말로 진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그냥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사실은 삼성을 비단 얘기해서 그런데 네. 지금 칩 메이커마다 이 소재에 대해서 바라보는 입장이 조금씩 다르긴 할 텐데 네. 반도체 칩 메이커나 아이맥 입장에서는 다 손댔거나 손대고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 TSMC 누가 먼저 했냐의 차이인 거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도 그랬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마이크론 쪽도 뭐 그렇고, 아이맥은 다 당연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로직 쪽은 어떤 분야에 들어가는지 짤막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 로직은 지금 사실은 요거는 로직 입장에서는 좀 많이 앞선 세대예요. 로직은 이제 요즘에 CFET이라고 얘기하는데 CFET, 컴플리멘터리 우리 시모스를 만들 때 저희가 N형, P형을 2D에서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시모스 구조, 이게 저기 3D 구조가 오는 거죠. 올리는 겁니다. N형, P형을 올려가지고 그래서 올려서. 이제 컴플리멘터리 CFET인데 이제 수직으로 위로 올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리콘 입장에서는 아까 올려서 하는 것들이니까 가능한데 디멘전을 더 작게 만들고. 예. 근데 이제 산화열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CPS를 하려고 보면 N 채널은 잘 되는데 아까 이제 P 채널이 이제 없는 게 문제라서 사실은 이쪽은 많이 덜 보고 있긴 한데. 그래요? 예, 덜 보고 있긴 한데 채널 물질이 바뀌어지니까 실리콘 말고도. 네. 그래서
로직 입장에서 얘를 바라보는 거는 C팹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SRAM이라고 SRAM. 예, SRAM이라고 캐시 하는 메모리. 것도 캐시 메모리. 네. 그 이제 아까 우리 그 CPU라던가 로직의 기본이 되어지는 곳에서 사실 SRAM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데이터들을 주고받는데 그 SRAM을 옆에다 갖다 붙이잖아요. 네. 안에 이제 인베디드 시키잖아요. 네. 그 인베디드 디램이 네. 산화물로 지금 아까 거기 6개 트랜지스터나요? 어. 트랜지스터 6개를 산화물 그거를 더 작게 개수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집적화를 높이면 그럼 이제 로직에서는 그걸 먼저 그래서 이제 E 디램이라고 얘기하죠. E 인베디드. 디램. 예, 그거는 이제 산화물에 대한 부분들의 니즈가 관심이 많고 거기 관심 많은 이유는 그것도 오프 커런트가 그렇죠. 있고. 그렇게 되고 이제 훨씬 더 소자를 작게 만들 수 있고. 투치제로 실험 이제 6였던 것들도 개수를 줄일 수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집적화를 높여서 메모리 SRAM의 메모리를 용량을 높일 수도 있죠. 그렇군요. 거기다가 수직 저층을 할 수 있잖아요. 모노리틱하게 온도 때문에 못 만들었던 거를 만들게 되면 지금 SRAM의 용량을 늘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이그조, 뭐 산화물 반도체, 옥사이드 뭐 이런 그 패널 그 기판 그 얘기할 때 보면 보통 이제 장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AMD 네, 하는 네. 회사들 뭐 누가 아까 ASM 얘기하셨고 뭐 또 누굽니까 어플라이드 뭐 아까 네, 얘기하셨고 한국에서는 뭐 주성 한국의 우리 ALD 장비 업체라고 한다고 하면 뭐 원익도 있고 주성도 있고 원익 IPS와 원익 IPS 주성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다음에 주성이 뭐 워낙 잘하죠. 네, 대표적인 삼성하고는 건데. 거래 안 하지만 네, 네, 이제 두 개가 이제 대표적으로 양사 이렇게 돼 있는 거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치 타입으로 만드는 고쿠사이? 유진 이제 고쿠사이 유진도 있을 거고 이제 배치 타입 하는 데 유진도 뭐 삼성에 얼마 전에 넣었다가 네, 잘 네. 됐는지 뭐.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관심을 갖고 했던 데는 주성이 맞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그러니까 고 장비고는 이제 그렇게 있고 네. 그거를 이제 증착할 때는 그거를 이제 머티리얼즈를 어떻게 넣어줍니까? 그거 뭐 타겟으로 뭐 이렇게 좋은 근래에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장비가 있는데 소재 업체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네. 소재 업체들이 사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한 15년 정도 됐는데 학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손댄 데가 프리커서 업체들이었습니다. 음.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는 지금 들어보셨던 인디움 갈륨 징크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써본 없는 적이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갖고 어. 15년 전에 갔었을 때는 사실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죠.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네. 그때 일단은- 쳐다봤으면 15년 동안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설득도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제도 만들어 보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은 10년 이상 인디움은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의 룸은 있지만 네.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업체까지 네. 제가 볼 때는 인디움의 그런 그 프리커서들은 다양한 종류가 개발돼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갈륨도 네. 원래 갈륨은 좀 있었었어요. 네. 3호족 때문에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네, 대표적으로 트리메틸 갈륨이나 네. 트리에틸 갈륨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뭐 DNF나 이제 레이크 같은 데서. 근데 이제 이런 갈륨 정부체들 부분들도 최근에 이제 이 산화물에 맞춰가지고 연구가 많이 진행됐고 하고 있고 사실 징크가 네. 제일 싸서 징크가 네. 제일 징크는 쌉니까? 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그조를 얘기해서 그런데 사실은 디스플레이에서 연구했지만 원소가 하나가 더 있는데 틴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틴. 네, 네. 그러니까 틴이 사실은 반도체에서 요즘에 곽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꼭 산화물이 아니더라도 네. 아마 EUV용 드라이 PR도 그렇죠. 틴이 이제 들어가서 흡수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틴을 가지고 시드로 써서 어떤 결정 성장을 한다는 데서 틴 같은 것들은 제법 반도체 쪽에서 연구를 조금 했는데 일부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 지금 그런 것들이 소재 업체 쪽에서는 국내 국외 업체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업체들은 뭐 일단 논외로 치더라도 인디움 어디 간다고요? 인디움은 지금 인디움 프리커서 알고 계신 국내 업체들은 웬만하면 다 갖고 있다. 어디 DNF, ENF 뭐 솔브레인 ENF는 아니고 DNF, 아니고, 예, 예. DNF도 갖고 있고 네. DNF가 이제 솔브레인으로 예, 이제, 그렇죠. 예, 네, 돼 있고. 솔브레인도 갖고 있고 아, 예. 레이크 머티리얼도 갖고 있고 그렇군요. 한솔도 갖고 있고 한솔 케미칼. 네. 네. 갈륨은요? 갈륨 옥사이드 갈륨은 이제 지금 관심을 갖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약간 이제 그 단계라서 어. 업체마다 약간 스펙트럼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징크는 아까 싸니까. 징크는 이제 거의 고정인데 네. 이게 이제 아까 다시 디스플레이로 해서 반도체로 돌아오면서 ALD를 해야 되는데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 세 개 원소를 해야 되냐? 되게 다 해야 되냐? 네, 우리가. 왜냐하면 ALD 공정에서 사실은 네. 양산에 썼던 것들을 놓고 보면 2개 원소 이상 섞었던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잘 아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그러면 어딘가 프리컷을 탁 넣어서 세 개를 한 번에 다 흘려야 그게 됩니까? 아니 ALD는 세 개를 아, 동시에 알겠- 흘릴 수도 있지만 있지만 그러면- 분할해서도 네. 할 수 있고 그렇군요. 뭐 그거는 다양한데 네. 그게 이제 그게 지금 이번에 이제 뭐 이그조라고 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의 기술을 반도체가 보고 네. 반도체에서도 이거를 쓰니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나왔던 논문들에는 인듐 옥사이드도 있고 인듐 징크 옥사이드, 인듐 갈륨 옥사이드, 뭐 인듐 틴 옥사이드 이런 논문들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많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ALD로. 근데 이제 이그조라고 하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물질이 갖는 대표성이 있으니까 바꿔서 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라고 많이 질문을 받는데 아, 저희도 계속 연구 중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군요. 이게 이제 그런 것도 어. 이슈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ALD로 하면 그 두께가 증착 두께가 몇 옹스트롬? 지금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은 얇으면 얇을수록 좋죠.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ALD는 물론 뭐 1나노, 2나노, 3나노 제어도 되는데 저희가 지금 보고하거나 발표하거나 또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을 보면 현재 3나노 정도까지는 워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게 이제 이그조로 되는 거는 아니고 뭐 다른 인듐 옥사이드라든가. 네. 근데 이제 3나노 이하라든지 이렇게 갔었을 때는 조금 이제 노력을 해야 되거나 다른 부분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정도 채널 제가 듣기로는 5나노에서 3나노 정도 사이 정도면 충분히 이제 일단 적용할 만하다. 아니 이그조를 ALD로 이제 증착을 얇게 펴서 바른다라고 할 때 인듐 하나 바르고 갈륨 바르고 징크 바르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2개씩 바르고 또 2개씩 바르고 2개씩 바르고 합니까? 뭐 3개씩 바르고 합니까? 그 오늘 좋은 질문 많이 하시네요. 사실 이제 이 ALD를 저희가 연구를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기여한 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시퀀스도 그렇고 인듐 갈륨 징크를 자기 마음대로 섞어도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일본 가서 발표할 때 이제 호소노 교수가 이 물질을 먼저 하고 단결정을 만드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시퀀스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인듐을 먼저 넣고 갈륨을 넣고 징크를 넣을 건지 이게 왜냐면 저희 생각해보면 3팩토리얼이거든요. 3 곱하기 6개의 조합이 생길 수 맞아요. 있어요. 네, 경우의 수가.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 중에 뭐를 조절해야지 또 특성이 바뀔 그치, 건가. 그치. 그렇잖아요. 어떤 거는 2배 바르고 어떤 건 3개 그렇죠, 바르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써서 발표했던 것 중에 이제 사실은 한 14년도에 이미 결과는 나왔는데 아, 그래요? 논문은 17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거든요. 네. 그 이제 좋은데 쓰려다가 자꾸 되고 뭐 했는데 저희가 이제 했던 게 뭐냐면 인듐, 갈륨, 징크의 시퀀스를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인듐 옥사이드의 서브 사이클을 좀 제어를 했었을 때 네. 특성이 부스팅되면서 잡힌다라는 거를 보고해 줬어요. 그 논문에 논문에 나온 겁니다. 예, 그럼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지 몇 층에 뭐 지금 특성? 저희가 네. 이제 인듐, 갈륨, 징크에서 갈륨, 징크는 조금 넣고 조금 넣고 인듐 옥사이드를 1나노에서 뭐 1.X 나노 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이렇게 쌓아 올리면 아까 말했던 3나노 만들 수 있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면 이동도가 거의 한 70, 80 나온다. 그게 이제 나왔던 거를 보고 했는데 그거를 네덜란드 애들도 그렇고 따라하면서 처음에는 이동도 어떻게 나왔냐 그걸 어떻게 조절했더니 100까지 나온 것도 보고를 저희한테 내 인터널리 알려줬고요. 따라해봤더니 되더라. 다만 문턱전압이 좀 안 잡히더라. 아. 이 정도는 나오고. 아.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인듐 갈륨 징크라고 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했느냐. 호소노 교수가 만들었던 단결정 구조를 보면 인듐이라고 하는 매트릭스와 갈륨 징크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그 베이스를 맞춰가지고 구조들을 형성할 때 그러한 형태들로 쌓여져가지고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원래는 ALD니까 단결점 비슷하게 만들고 싶어서 시도는 그렇게 했는데 안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러면 이동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갈륨을 늘릴 건지 징크를 늘릴 건지 인듐을 늘릴 건지 이제
인듐이 많이 가는데 사실 인듐 많이 넣으면 다 도체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ALD를 가지고 잘 제어를 하니까 반도체 특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고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른 아이디어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레이어들을 좀 두께를 만들어서 적층을 해서 뭐 특정 두께를 가지고 어떤 양자 우물 형태를 만든다든지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근래 지난번에 이제 논문 한번 소개해 주셨던 것도 그거의 극대화라고 보시면 된다. 그거의 그렇군요. 극대화. 네. 그러니까 이동도를 120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것은 논문은 우리 박진성 교수님 성함으로 논문 검색해 보시면 네. 구글링 하면 나오죠? 네, 나오고요. 네, 네. 뭐 찾으면 다 보실 수 있어요. 그 제공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있으신 분들.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 번 이렇게 이 조합으로도 해보고 저 조합으로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겠네요.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셨던 거 두 개의 좋은 질문. 네. 프리커서랑 이 조합을 질문 좋다는데 네. 그러면 프리커서를 가지고 바꿔가지고 하면 똑같이 나올까요? 다르게 나올까요?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항상 같지 않다라는 게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커서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장비 업체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고 소자 업체는 이제 괴로움이 있지만 거기서 또 성능 개선에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들만의 노하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3포를 좀 줄여야 된다. 그런 걸로 계속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그런 것도 있군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거주는 메모리에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가정을 하고 네. 언제 정도에 지난번에도 비슷한 질문. 네. 한 5년 걸릴까요? 한 네, 10년 제가 볼 때는 걸릴까요? 3년에서 5년 사이 안에 양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게 좀 길군요. 다만 그 이후에는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건 경험인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디스플레이에서 산화활 반도체를 가지고 처음에 연구를 했던 게 2005년, 6년, 7년이었는데요. 그때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언제 되냐? 뭐 도대체 네. 이렇게 오지 말라고 연구하러 오지 말라고 장비가 없어서 빌리러 가서 처음에 연구할 네. 때도 네. 야 내 학위 논문이 징크옥사이드야 안 돼. 음. 너 그만 좀 해. 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런 얘기를 듣다가 1, 2년 지난 다음에 그 말을 하셨던 분이 자기 프로젝트로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보는 최초 양산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2011년, 12년도입니다. 그게 누가 먼저 했죠? 그게? 그게 이제 샤프가 먼저 했죠. 샤프가 예. 그렇죠. 근데 이 소재 네이처 논문이 나온 게 2003년, 2004년이거든요. 10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 신소재가 나와서 이게 테크트리를 타고 양산 가는 게 보통 그 쿼터 센츄리 그러니까 25년 정도 걸립니다. 양산까지. 뭐 저희 트랜지스터도 그랬고. 네. 근데 이게 점점 요즘엔 줄어들고 있거든요. 기술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 소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지만 네. 양산에 일단 질러서 갔어요. 지금 계속 메이크업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반도체는 무슨 얘기냐면 EUV 쓸 거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 점원님의 구조들을 되는 것들을 계속 쓸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거를 계속 써가지고 기술의 노드나 이것들을 메이크업하면서 끌고 갈 거예요. 최대로 돈 벌 때까지. 그렇죠. 그 다음 뭘 건데요? 그 다음 나왔었을 때 2D 계속 얘기하는데 10년 후 계속 얘기하는데 네. 2D도 잘 된다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산화활 반도체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어딘가에는 더 빨리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거 막 이렇게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하고 안 될 수도 있죠. 산화활 반도체 네. 말씀. 반도체. 제가 요즘에 듣는 그 이런 이제 주변의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듭니다. 교수님은 왜 이 연구를 10년도 전에 왜 했습니까? 이렇게 쓸 줄 알고. 그래요. 이제 그 질문. 왜냐면 그때 프리커서도 건들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몰랐어요. 네. 그냥 하고 다다 보니까 이제 쌓여졌던 거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요즘에 들리는 얘기는 교수님 제가 걱정하는 거죠. 아 이거 하다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더 오랫동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깊숙하게 이제 발을 들이고 있다라고 보는 산업계에서 네, 지금은 그런 그렇게 분위기에 보고 있다고 대한 것을 이제 전해 네. 주셨고 교수님도 그러면 이제 나의 어떤 연구 주제 뭐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이 적용처나 수요처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었다면 차츰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는 좀 위험하고요. 둘 다 그래요? 열심히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떨어졌는 산업이 아니고 하나로 지금 산업부에서 보니까 그렇군요. 둘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